하브루타 코칭 연구소 최지윤 소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연예인이요, 부자요, 의사요. 왜 의사? 돈 많이 버니까요. 요즘 또 그렇지도 않죠. 왜 아이들이 자꾸만 그렇게 미래에 자기가 무엇이 또 되고 싶은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문제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같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좋은 교육법들이 매년 많이 나오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하브루타 교육법인데, 아이들끼리 토론을 시키거나 서로 가르치게 해서 가르치게 하는 학습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험을 해보면,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가끔 강의를 하는데 문제를 말씀을 하세요. 왜 이상합니다, 선생님. 잘하는 애들만 계속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애를 학원을 보내고 하브루타를 가르치고 논술학원을 보내고 다 했는데 왜 우리 애는 효과가 없을까요? 그 좋은 교육법들이 참 이상해요. 사실은 이 되게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은 이유예요. 그것은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자기 표현을 할 줄 몰라요?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까요? 아주 어릴 땐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죠. 조금씩 크면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길게 설명하고 설교하죠. 막 가르치죠. 이건 A는 B야.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억압적으로라 그러면은 언제 억압했지? 잘 모르시죠. 아이들한테 암기하게 하는 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억압일 수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한 아이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내가 직업을 뭘 할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토론 시간에 어떻게 내 말을 표현을 할까? 똑똑한 애들만 말을 잘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표현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대로. 외우고 어른들이 인사 열심히 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왜 인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최지윤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최지윤인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착한 게 뭐지 하지만 착하구나, 넌 참 똑똑한 아이구나, 그래 난 똑똑한 아이야, 너는 인사를 잘하는 아이구나 까지는 다 받아들였는데 외부에서 한 말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생각할 기회를 우리는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깨닫고 되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아이들이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게 되고.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연령에 따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에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자부심이 생겨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요. 그리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요. 아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한테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잘 맞는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잡지사 편집장을 하다가 입시 학원을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느 날 굉장히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 가면 애들이 상담도 잘해주고 애들이 좋아진다 소문을 듣고 민망하니까 차마 어머니는 학원에 오지 못하시고 도봉투를 애들한테 들려보내서 학원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했던 방법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이 되게 안 통했던 거예요. 표현을 안 해요. 되게 공격적인 표현만 계속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같이 온 애들끼리 뚝 하면 패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칭찬 워크숍하고 긍정 부정 워크숍을 아이들한테 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유치부에서 하는 극표현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오감을 이용해서 오감을 한 번씩 다 건드려주는 거죠.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감각을 건드려주면 지능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짧은 말로, 그 다음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함으로써, 그 다음엔 내가 오늘 배운 거, 배워봤자 논술이라 막 어렵고 복잡한 지식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이거든요. 배운 걸 친구들한테 읽어줌으로써,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 계속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었겠지만 그 아이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보였던 것은 마음이 불량하고 뭐 일진, 조폭 이런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 아이들이 학습해왔던 표현하는 방법 하나는 어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기. 나이가 들으면 싫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할 때 아빠한테 가서 말해. 아빠한테 가면 엄마한테 가서 말해. 귀찮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바깥에 가서 친구들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특유의 공격적인 화법으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누구일까,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식의 습득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표현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고, 내가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면서 더 좋은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교정도 받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이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애들을 억압해서 표현하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할까요?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태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좋은 거, 뭐가 좋고 뭐는 좋고, 이렇게 좋은 거를 계속 임산부들한테 이야기하고 느끼고 생각하게 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태교 뭔지 아세요? 하지 말고 금하고 절대 안 되고. 일단 안 되는 것으로 틀을 짜서 사람을 억압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에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알려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한국조폐공사에 신입이 들어가면 열심히 진짜 지폐를 계속 보게 해요. 계속 보게 하면서 그것이 눈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가짜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해요. 좋은 거를 계속 보면 이게 뭐가 좋다, 아니면 저건 좀 아닌데를 알 수 있는데 안 돼를 계속하면 그럼 뭘 해야 되지? 안 되는데 갇혀버리죠.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유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너네 나라 사람은 굉장히 신기하다. 야, 어떻게 말도 다 똑같이 하고 비슷비슷하게 먹고 몰려다니면서 옷도 비슷비슷하게 입고 한 사람 같아. 이상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사회적인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증거예요. 모난돌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왜 모난돌이 정 맞아요? 모난돌은 그 자체로 그 개성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은 어떤 걸 자랑스러워하냐면 아이가 개성이 있을 때 1등을 전혀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1등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내 아이가 개성이 있을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개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자원이에요. 그 아이는 그 개성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 개성을 통해서. 그런데
성적 하나로 줄지어 놓은 1, 2, 3, 4, 5, 6, 7, 8, 9, 10 등에서는 개성이 없어요. 성적 중요하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1등 하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강압을 했을 때는 그것은 억압이 돼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못난 돌 정 만든다. 튀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등 해야 된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에서 젠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지 약간 감이 좀 오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교육 방법이 과연 아이들한테 좋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신선한 표현을 하면 그게 뭐지? 자, 진짜로 봤어요. 학원 선생님이 학습지 선생님이 아이들이 굉장히 신선한 표현을 했을 때 정답하고 다른 거예요.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정말로 봤어요. 정답을만 외우게 하죠. 근데 정말 비밀은 문제집에 있는 정답도 가끔 틀린 게 있거든요. 아닌 게 있고. 그리고 국어나 문학이나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하는데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즘 하브루타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브루타를 가르쳤는데 효과가 없네요. 우리 애는 말하는 게 똑같은데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나아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다른 게 필요했던 거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인 억압을 제거하고 편견을 일깨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아이가 가진 개성 있는 고유의 표현법을 찾게 하고, 그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애는 선생님, 저는 학원에서만 긍정적이고 이렇지만 딴 데 가면 부정적이에요. 이러더니 어디서 상처받아갖고 오면 자기가 오는 날도 아닌데 학원에 이렇게 앉아서 힐링하고 그냥 앉아있으려고요. 이러고 가더니 멍 때리고 이러고 가더니 점점점 좋아졌어요. 왜 우리 애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한 달 조금 넘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한 달이 조금 안 돼서인가 한 달 넘어서인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애가 말하는 게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애는 원래 바보 같은 아이고 그냥 포기한 아이인데 선생님네 학원에 보내고 나서 저한테 말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이길 수가 없더라. 남자아이인데 그것도.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잘 맞았는데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말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가 울더래요. 남자애가. 엄마,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은 거라면서. 엄마,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된다면서. 애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왔어요. 문제는 같아요. 아까 제가 표현 못한 아이들,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 아이들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도 문제는 같아요. 표현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편견들과 부딪힐 수 있어요. 자, 우리 유교에서는 그런 게 있죠. 어른이 말하면 말대답하면 안 된다는 문화가 유교인 줄 알죠? 아니에요. 공자 명자는 제자들하고 되게 활발하게 질문과 토론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다 대답해 주셨잖아요. 말대답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해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요즘 제일 외우고 이런 건 알파고가 훨씬 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잘해요, 당연히. 그런데 생각하는 힘은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스킬이 아니에요. 사고력이에요. 판단력이에요. 직관력이에요. 그것은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암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공부하라 그러는데 엉덩이가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주지 않아요. 큰일 나요. 맞습니다. 그 생각을 많은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지식이 너무 없어도 표현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고 그래요. 어느 정도 책을 읽어가면서 지식도 넣어야 되지만 표현할 수 있는 토양을 어른들이 또 만들어줘야 돼요.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롭게 말하면 들어주는 거. 어머 그러니? 응수해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의 다양한 표현법을 같이 찾아주는 거. 어린아이들의 두뇌는 굉장히 특수해요. 자극하면 성장해요. 자극해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 영역이.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무두질 하던 집안의 아이가 예술가, 거장 예술가가 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전일까요? 가해 학습일까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예술 작품들의 아이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재능이 막 성장을 한 거예요. 제가 미술관에 가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엄마들이 뭘 느꼈는지 노트에 써봐. 하나하나 날짜 다 적고 해봐. 저 같은 미술관 가기 싫을 것 같아. 노트 만드는 건 좋은데 어릴 때부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충분해요. 그러다 꼭 남기고 싶은 게 있으면 기록을 하고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억압하면서 아이들은 생각하기 점점 싫어지고 글도 싫어지고 말도 싫어지고 미술관과 음악관도 다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생각하면 그거를 들어주고 엄마가 유도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얘가 A를 해야 돼. 그럼 야 A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애가 A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있어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외부에서 들어온 뭔가 외부에서 몸에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것은 병균이야 저기야 해서 온몸이 합세해서 죽여요. 그쵸? 외부 세력을 죽이죠. 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내부에서 생성이 됐다. 내 거니까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피가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걸 막 공격하나요? 막 몸에서? 아니죠. 내부에서 생성된 생각은 절대로 아이들이 거부하지 않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요. 억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엄마가 그럼 질문 A야 라고 하지 않고 A로 가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점점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유도 질문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아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자꾸 정답이 있다고 강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답하고 너무 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야 정답은 A야 다시 말하지 마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아이에게 틀렸다 맞다를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의 말을 더 들어주고 이렇게도 생각했네 라고 수긍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런 말을 툭 하면 해요. 예를 들어 너는 왜 이러지 못하고 저러니? 라는 말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열등한 존재야 라고 느껴져요. 그럼 정말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이의 개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정말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이렇게 상처받으면 물론이고 생각에까지 이상한 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막이냐? 어른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른들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정답을 말해야지. 교과서적으로 말해야지.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에요. 아이들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대답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아이들한테 절대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유도할 것. 또 한 가지는 너는 왜 그러니? 비난조의 말을 하지 말 것. 그런데 어머니들 이거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학원 선생님들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이 툭툭 왜 그러니?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식의 언어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겠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아이들의 표현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질문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점점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계를 밟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커나가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아이들이 자기 개성에 맞춰서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어떤 것을 아냐면 내가 많은 것에 노출되고 자기 표현을 해본 결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진로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져요. 왜 집에서는 보니까 엄마 아빠가 물건을 살 때만 행복해 하던데 나는 언제 행복해야 돼요? 그거는 할 수 없는데 너도 물건을 사는데 돈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너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아봐 라고 말할 때 그걸 아이가 정말로 찾았어요. 잔소리만 하지 않고
찾게 도와줬어요. 찾았어요. 그럼 아이가 진로 교육, 자기 미래 사업, 뭐 체험을 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껴요. 맨 처음에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거래요? 라고 말하던 아이들도 계속 해보면, 작업을 해보고 자기 표현을 해보면 자기한테 그 적성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도 올랐고, 성적이 뭐 다는 아니지만 성적도 많이 올랐고,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걸 보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학구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식 습득을 좋아해요. 우리가 아동학대에 가깝게 억압하지만 않는다면, 특히 진로에 관한 교육을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교육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이.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아빠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주로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빠도 물론 엄마랑 비슷하게 대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하면 좋죠. 엄마한테 가가 아니라, 근데 유대인의 아빠들은 특징이 있어요. 저녁 식사는 꼭 가족하고 함께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고 들으면서 조언, 지적 이런 거 하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인도해요. 왜 그것도 못하니?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런 말 하면 애들이 다음부터 말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 아빠들은 자식들한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엄마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녀들 앞에서. 전 세계를 넘나드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엄마들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을 대할 때 태도가, 아빠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태도를 어느 정도 답습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아내한테 막 매몰차게 대하죠. 아내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집착하던지 어느 정도 매몰차던지 고기를 왔다 갔다 하던지 이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아빠가 아내한테 굉장히 무관심해요. 너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막 책임을 막 지워요. 아내도 여자 특유의, 엄마 특유의 모성애를 막 발휘할 때도 물론 있겠으나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매몰차고 무관심하고 네 일은 네가 해야지. 근데 네 일은 네가 할 때가 있고 엄마나 아빠가 나서줘야 될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결정적인 시간에 남편이 자기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녀한테 대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내 아내가 자녀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바로 그 태도를 아빠는 아내한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육은 원래 어머니한테 많이 달려있긴 합니다. 유대인은 아빠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문화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유대식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랑 같이 교육을 해야 하지만 엄마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당신 이거 책임을 져야지.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어요? 사람은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도 있어요. 도와줘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도 관심을 갖고 어머니에게도 충분히 잘 선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함께 볼까요? 하브루타 교육법을 적용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떤 표현법을 써서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브루타 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유대인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아이들 둘둘씩 짝을 지어요. 하베르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게 해요. 끝.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거를 갖고 왔을 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브루타 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암기식 교육을,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니까, 사실 이 하브루타 교육은 가르치는 교수자가 교육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질문하세요.
그런데 질문 워크숍을 제가 교사들을 모아서 따로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질문으로 상대방을 설득한다던가 아니면 질문으로 아이가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의 대가였거든요. 성경을 예수님의 질문만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 소년에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만들었어요. 질문을 통해서. 옆에 있는 메노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봤어요. 저게 내가 알려줘서 말하는 건가? 아니다. 원래 저 사람, 그 노예 소년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대답했다. 맞아요.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 번 대답한 것은 꿈과 같은 상태다. 아직은 저의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원어화되지 않은 것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스스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한 번 말로 표현을 해도, 암기한 게 아니라 속에서 끌어내도 표현을 해도 그게 완벽하게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게요? 반복해줘야 된다. 반복 학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트이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논리 이러면 되게 거부 반응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을 공격하는 게 논리가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논리예요. 거기서까지만 또 가야겠죠. 너무 이상하게 가지 말고. 자,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표현 방법으로 온건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렸을 땐 우리 아이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점점 평범한 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양육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출발점이 잘못되었어요. 뭐예요? 특별함의 기준을 1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는 충분히 특별해요. 개성이 있으니까요. 그 개성을 우리가 살려주지 못하고 넌 왜 공부를 못하니? 넌 왜 엄마 말 안 듣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의 개성을 재단했기 때문에 평범한 거예요. 아이는 누구나 다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의 특별함을 특별함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게 하는 연습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용납받아야 될 때,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나 다른 사람을 막 내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 똑같은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세요. 우리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용납받아야 되는 존재고, 아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셔서 지혜로운 대화로 특별하게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강연을 통해서 이제 작은아마 뿌려진 겨자씨 같은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조금 더 아이에 대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억압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길 바라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량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소개를 내가 해주는 거야. 단 칭찬으로만 해줘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표현도 하지만 칭찬을 들으면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아이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결과를 갖고 칭찬을 했다. 아이가 좋은 결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개성, 특징, 오늘 말하는 거, 틀린 답, 많이 화나게 하는 행동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